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날씨 소식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수도권 물폭탄.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하고 충청 지역으로 이틀간 정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 가장 많이 비가 온 지역이 파주였거든요. 이틀 동안 600.1mm가 왔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파주 1년 강수량이 1295.8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거의 1년 동안 올 비의 절반 이상, 절반 조금 안 되는 양이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200mm 이상 와도 굉장히 많이 내린 거거든요. 경기 지역에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성, 평택, 오산, 용인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충남 당진에서도 시간당 87mm 폭우가 내려가지고 또 피해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네. 피해 상황 짚어보면 좀 대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어제 오후 기준으로 이제 당국이 집계한 걸 보니까 1,157명이 총 대피를 했고요. 가장 많았던 지역은 아까 이제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한 경기 지역이었는데 378명이 대피를 했고요. 또 전남은 286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망자가 1명 나왔고 실종자가 2명이 나왔는데 일단 이 사망자 1명은 충남 논산 지역에서 축사 붕괴로 이제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다만 이게 이 폭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축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당국이 좀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 안성의 고삼저수지라는 낚시터 좌대에서 낚시하던 2명이 실종이 됐는데 이제 아직 찾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도로 통제나 교통마비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뭐 개천이 수위를 넘거나 이런 것들, 또 승용차 침수 피해 이런 것들도 이어졌습니다. 예, 어제 인명 피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망 1명, 실종 3명 상태. 이 장마 전선이 오늘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호남 지역, 경상 지역에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요. 네. 수도권 충청 강원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어제 저녁에 해제가 됐거든요. 이제 서울에 저도 있었는데 비가 밤에는 좀 그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광주, 전남, 전북, 경상권에서 이제 많은 곳은 100mm 이상 이렇게 비가 내릴 그런 예정입니다. 자, 어제 하여튼 무섭게 비가 내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막 그랬어요.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새 날씨.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겪었던 장마하고는 완전히 다른 뭐 중앙일보의 보도 표현은 네. 뉴노멀이다 이건. 뉴노멀이다. 왜 기후의 그러냐면은 뉴노멀. 일단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1시간 동안 강수량이 100mm를 넘은 게 8번이라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를 넘으면은 이걸 극한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극한호우를 뛰어넘은 그것도 45번이나 이번에 관측이 돼서 네. 그것도 최근에 열흘간에 그게 다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또 얼마나 예측이 불가능하냐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은 이천인데 예를 들면은 마장면, 이천의 마장면은 18일 하루 동안 104.5mm가 내렸는데 거기에서 40km 떨어진 장원에는 6.5mm 내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라도,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에도 17일에 노원구에는 132mm가 내렸는데 거기서 한 30km 떨어진 금천구, 별로 안 멀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10mm 내렸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런 걸 이게 같은 지역에서 편차가 크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그 남쪽에서 이제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위에서 이제 서로 맞부딪혀가지고 이게 크게 이제 장마 전선이 덩어리가 그렇죠. 졌는데 최근에는 서쪽에서 지금 저기압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띠를 저번에도 그 군산에서 비 많이 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얇게 띠를 현상한다고. 예. 근데 이게 수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거 지구 온난화나 이런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 지형이 변하는 그 이유가 수온이 올라가면서 일단 계속 이제 저기압에서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건데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떤 재방지 대책이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여러분 계속 뉴스 주시하시면서 좀 특이한 거 귀에 꽂히지 않으셨어요? 100년 만에 올 비가 다 왔다. 200년 만에 처음 오는 비다. 1년치 강수량에 뭐 얼마가 10분 안에 쏟아졌다.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바로 김준일 평론가가 설명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의 뭐 제방이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비 많이 내린답니다. 다시 한번 시설물 여러분 점검하시고요. 특히 저지대 사시는 분들은 대피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 기울이시면서, 방송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루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다시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비 내린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날씨에 관련된 얘기 전해드렸고 두 번째 뉴스 넘어가죠. 공소치하 부탁 논란 한동훈 사과.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4명이 가졌던 그 토론회 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어제까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표현을 먼저 전해드리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한테 한 얘기인데 저한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거고요. 근데 이 발언이 왜 나왔는지 좀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은 예. 나경원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 구속 기소한다고 했는데 못하지 않았느냐, 책임 안 느끼느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가 영장 발부하는 게 법무부 장관 일이냐, 몰상식하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감정이 격해지다가 네. 한 후보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저희 뉴스쇼에서 한 토론이 4차 토론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토론에서도 계속해서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서는 이 공방이 있었어요. 왜 이재명 대표를 법무장관일 때 구속 못 시켰느냐. 이제 이것이 그날 4차 토론에도 또 화두로 등장을 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가 받아친다고 친 것이 이제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맞아요. 이게 좀 폭발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도화선이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이게 한동훈 후보의 약점 중에 하나로 꼽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때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다음에 영장 발부가 안 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이게 한동훈 후보 말대로 엄밀히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 인식은 뭐냐면은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한동훈 장관이 생각보다 야물지가 못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즉 이건 한동훈 장관이 해줘야 되는 일이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영장 발부가 안 되니까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 입장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견제해야 되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당원 투표가 중요한 전당대회 앞두고 이 문제를 부각하는 게 한동훈 후보로서는 좀 부담이 됐을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당내 반발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는데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어요. 일단 친윤 색채가 있는 의원들은 나섰고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도 대부분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일단 윤한홍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글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개인의 비리로 기소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러면 누가 당을 위해 나서겠느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고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네. 아침부터 이 글이 올라온 다음에 계속해서 성토가 이어졌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본인이 피고인인 김정재 의원, 이철규 의원도 다 나서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이제 이정우 이제 대전시장 이런 그 지자체장들도 다 나서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좀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어제 오후에 SNS에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 사과문을 올린 거죠. 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패스트트랙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원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는데 어젯밤에 있었던 KBS 토론 5차 토론이었거든요. 5차 토론 주도권 토론 시간에도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잠깐 듣고 가죠.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께서 공소 취소 부탁을 했다 해서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기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드렸는데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에 그때 대해서는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벌받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고요. 전 기소된 여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 공소 취소 요청을 법무부 장관께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저 찬성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제도 이 이야기로
설전이 오고 갔는데 조금 더 정리하실 부분 남아 있을까요, 박 기자? 네, 당 분위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어떻게 이 사과 발언이 나왔냐. 그러니까 한 후보 쪽에 좀 우호적인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나서도 한동훈 후보 본인이 굉장히 찝찝해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후회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발언이 아니라 계속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 부분이 즉흥적으로 좀 나왔다 그런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주변의 측근들도 굉장히 많이 나서가지고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 사과를 빨리 하자 이런 의견을 줬고 그래서 오후에 이제 사과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예. 특히 내부에서 좀 들었던 그런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인지하는 지점이 뭐냐면 탄핵 직후에 굉장히 좀 당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 입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춰진 게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이건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내부 여론이 좀 있었다라고 그 합니다. 얘기는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약간 일종의 감정선 같은 걸 건드린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지적인가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의원들도 연결돼 있고 당원들도 연결돼 있고 또 당시 취재하던 기자들 보면 그때 몸싸움도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명분을 떠나서 굉장히 일종의 좀 전쟁같이 이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터치를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전당대회에서의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후보라는 이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일 것 같은데 판세. 네, 제가 한 10명 정도는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카톡으로 쭉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의원들도 있고 뭐 관계자들도 주요한 예. 사람들도 있었는데 쭉 예. 들어보니까 이거 전당대회는 그래도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전당대회 다음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포스트 전당대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그 이후에 당 상황이 괜찮을 거냐 이거에 대한 걱정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의원들이 많이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친윤 의원들이 나서서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네. 특히 패스트트랙 문제는 의원들이 직결된 문제거든요. 네. 이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의원들은 불만이 강할 수 있지만 그 의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그 의원들을 좀 한정해서 보면은 보통은 3선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딱 정확하게 연루된 의원들이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의 숫자도 많지 않고 그 의원들이 당원들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도 최근에는 많이 제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은 안 줄 텐데 문제는 실제로 이제 당을 운영하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차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를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 투톱이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당대표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걸림돌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좀 걱정하는 게 뭐 자해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던데 그 댓글팀 운영한 것도 지금 야당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야당에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라는 거예요. 뭐 댓글팀 운영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거지 한동훈 후보가 운영했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뭐 예를 들어 대장동 의혹처럼 향후에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냥 모 관계자 표현이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후보 자신과의 싸움인데 얼마만큼의 득표율로 되느냐, 얼마만큼 의원들을 안고 가느냐 이게 초점인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지점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4차 토론, 5차 토론까지 진행이 된 지금 상황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변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ARS 조사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낮에 이제 SBS에서 최종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벌써 투표는 시작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토론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시간상?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낮 2시에 하는 방송이라서 제가 그 이후에 ARS에 돌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오늘부터 네. 이제 이틀간 ARS 조사를 한다라고 네, 하니 네. 약간은 반영 뭐 선반영됐거나 반영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원들의 국민의힘의 시선과 국민들의 시선을 좀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일단은 한동훈 후보부터 얘기를 하면은 검사 습관 못 버렸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여기에서 토론할 때도 사실은 이게 기습적으로 그게 나온 거잖아요. 검사들이 피의자를 취조할 때 사실 약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거를 쭉 들이밀어가지고 피의자들이 당황하게 만들거나 야 너 이것도 있잖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취조하는 방식 이게 이제
이 토론회에서도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 당 내에서는 이제 민감한 문제로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친윤들이 나설 명분을 줬다. 뭐 이런 언론 보도 제목도 있거든요. 일종의 빌미를 줬다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아까 뭐 소개도 했지만은 뭐 이철규 의원, 뭐 윤한홍 의원, 권성동 의원 뭐 해가지고 지금 친윤들이 너무 한동훈만 그 동안은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심스러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대동단결하는 분위기.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게 근데 뭐 어디 안이 깨질지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도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쟁점들이 그런 거예요. 당론으로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를 취소하게 한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면 진짜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막 취하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전당대회가 치르면은 컨벤션 효과도 있어서 전체 국민들의 지지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인 게 왜냐면은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몸싸움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법을 어긴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패스트트랙이 빨리 이미 처리가 됐었어야 됩니다. 재판이. 근데 이제 재판부의 전체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야 이런 거는 너희들 국회가 좀 알아서 해. 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 약간 시간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양당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소가 양당 다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표창원 당시 전 의원도 여러 차례 하고 심지어는 의원 그만두고도 계속 조사받으러 다녔어요. 옛날에 뉴스 하이킥 진행하면서도 나 오늘 조사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에서 풀어야 될 거를 자기들이 못 풀고 와가지고 이거를 법무부까지 끌어들인다. 법무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얘기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 이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얼마나 지금 멀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건 분명한데 이것이 국민들, 그러니까 민심 또 이제 당원, 당심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그렇게 맨날 강조를 하는 정당인데 지금 법을 어겨놓고 이거를 너무나 당당하게 이거를 공소를 취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뒤에 뉴스게임에서도 좀 다루도록 하고 일단 다음 이슈 가죠, 박 기자. 네, 미국 국정원 기소 논란. 미국 국정원 기소 논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국정원을 기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를 했고요. 예. 미 연방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공소장을 보니까 국정원의 활동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도 연루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리 연구원은 누구냐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 대북정보 분석가로 일을 했고요. 뭐 그 이후에 백악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요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뭘로 기소를 했느냐면 네. 국정원으로부터 선물이랑 돈 받고 고위 당국자도 소개해주고 기고문도 써주고 이렇게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명품백, 명품 코트 이런 거 받은 것도 나오고요. 또 싱크탱크 운영비 5,100만 원 정도 받은 거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소장에 적혀 있고요. 체포가 됐는데 7억 원 보석금 내고 지금은 풀려난 그런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테리 연구원이 미국 시민이면서 CIA 소속이면서 한국을 위해 일했다. 그러니까 이중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중 간첩죄. 보고 기소를 한 거고요. 자, 일단 기소는 됐는데 우리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이게 좀 중요한데 어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 표현이지만 사실상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간에 이제 좀 배경 하나만 짚어보면 외교부랑 국정원 이런 데서는 인정을 명확하게는 안 했습니다. 뭐 언급을 할 수가 없다, 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는 국정원 요원이 노출됐는데 뭐 정부 차원에서 감찰이나 문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진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짚어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일단 공식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책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앞서서 외교부나 국정원에서 인정 안 했던 내용을 공식 인정했다.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한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밝혔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국정원 활동 자체에 대해서 감찰이나 문책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활동이 불법적일 수는 있지만 또 암암리하고 있다라는 걸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질책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짚었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지금 한미 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짧게 김준일 평론가 이거 어떻게 어느 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부터 지금 이 수미테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워치하고 있었다,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거고요. 얘기죠. 2014년에 경고를 한번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부의 얘기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명품백 사준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어제 매일경제 단독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제3자 변제안 나왔을 때 이쪽에 국정원이 요청을 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도 썼어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14번 쓰고 거의 칭송하듯이 썼거든요. 이 수미테리가 이제 그거 보도도 나오고 예를 들면 수미테리가 있는 기관에 이제 돈을 간접적으로 국정원이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뭐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정 정부의 사안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미 이제 이거를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미국은 왜 그러면 이거를 지금 깠을까? 그러니까 지금 양 대선이 있으면서 바이든하고 트럼프 쪽에 각국에 줄을 대거나 정보를 캐려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까면서 이거를 경고를 줬다 전 세계에. 우리 CIA 건들지 마. 정보 캐내려고 하지 마. 이렇게 된다. 그런데 왜 우방인 한국이냐? 그러니까 한국이 만만했다. 사실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도감청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막 들끓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받아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동맹 친구다 뭐 이렇게 대충 퉁치고 넘어간 상황인데 야 니들도 지금 첩보 활동하고 있잖아.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한국에 경고도 주고 이런 복합적인 좀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뭐 간단치 않아 보여서 저희가 또 따로 이 이야기는 좀 깊이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CIA의 수미테리 연구원 이야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